도움 없이 홀로 남겨진 어린 저먼 셰퍼드 강아지.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은 토리가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떨고 있었다. 그는 위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달아나기에는 너무 약했으며 다가올 일을 알기에는 너무 순진했다. 그때 그림자들이 다가왔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며 검은 날개로 하늘을 갈랐다. 그들은 그의 주변에 천천히 의도적으로 착지하며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다. 그들의 날카로운 부리는 번쩍였고 사냥감이 쫓는 사냥꾼처럼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갈 곳도 그를 구해줄 누구도 없었다. 까마귀들은 날개를 펼치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냈다. 공격은 몇 초 안에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광활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황금빛 풀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고요함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의 한가운데 아주 작은 저먼 셰퍼드 강아지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고 작고 연약한 몸은 앙상했으며 털은 아직 아기 솜털처럼 부드러웠고 귀는 아직 완전히 쫑긋 서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살피려 할 때마다 귀가 살짝 실룩거렸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몰랐으며 무엇보다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몰랐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정처 없이 헤맸다. 작은 발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익숙한 무언가를 어떤 것이든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풀과 하늘뿐이었다. 그때 하늘이 변했다. 위에서 스치는 움직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첫 그림자가 들판을 가로질렀고 또 다른 그림자가 이어졌다. 강아지는 올려다보았다. 순진한 눈에 위에서 소용돌이치는 검은 날개들의 거대한 무리가 비쳤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축 늘어진 귀가 실룩거렸다. 저것들은 무엇일까? 왜 자신을 지켜보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까마귀가 10피트 떨어진 곳에 착지했고 또 다른 까마귀가 뒤를 이었다. 그들의 검은 눈은 깜빡이지 않고 그에게 고정되었다. 날카로운 부리는 작게 부딪히며 서로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고 공기를 시험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듯했다. 강아지는 작은 발걸음으로 뒤로 물러섰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살짝 말려 들어갔다. 까마귀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한 마리가 앞으로 깡총 뛰었고 발톱이 마른 풀을 긁었다. 다른 한 마리는 날개를 한번 퍼덕였다. 경고였다. 강아지는 작고 불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나이가 더 많은 개처럼 두려움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작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본능적인 것이 그에게 달아나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공격했다. 첫 번째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고 덤벼들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허공을 갈랐다. 강아지는 캥하고 비명을 지르며 새가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으로 급강하자 뒤로 비틀거렸다. 다른 까마귀가 앞으로 튀어나와 귀 바로 앞에서 부리를 스냅핑거렸다. 공황 상태가 그를 휩쓸었다. 그는 달리려고 했지만 너무 많았다. 까마귀들은 함께 움직이며 깡총 뛰고 덤벼들고 그의 탈출로를 막았다. 검은 깃털은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락거렸고 울음소리는 혼란스럽고 날카로운 합창으로 변했다. 강아지는 울부짖었고 작은 몸은 떨고 있었다. 가장 큰 까마귀가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를 향해 똑바로 급강하였다. 강아지는 눈을 감았다. 갑작스럽고 귀를 찢을 듯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거대한 무언가가 들판으로 곤두박질 쳤다. 털복숭이의 흐릿한 형체, 근육과 힘의 줄무늬였다. 세상은 혼란 속으로 폭발했다. 까마귀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였다. 다 자란 저먼 셰퍼드가 폭풍처럼 그들의 대열 속으로 돌진했다. 이빨이 번뜩였다. 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날개가 미친 듯이 퍼덕였다. 강아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위에는 크고 흉터투성이의 셰퍼드가 서 있었다. 그의 깊은 갈색 털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입술은 뒤로 말려 치명적이고 번쩍이는 송곳니를 드러냈다. 까마귀들은 재정비하려 했다. 한 마리가 셰퍼드에게 덤벼들었지만 셰퍼드는 민첩한 움직임으로 덤벼들어 강력한 턱으로 날개를 꽉 물었다.
피가 얼어붙을 듯한 비명이 허공을 채웠다. 다른 까마귀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몸을 돌렸고 치명적인 협력은 산산조각 났다. 검은 날개에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도망쳤다. 처음으로 들판에 침묵이 돌아왔다. 큰 셰퍼드는 가만히 서서 가슴을 들썩였다. 그는 하늘을 주시하며 기다렸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그러다 천천히 강아지에게 몸을 돌렸다. 작은 개는 경외심에 차서 올려다보았다. 그의 작은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셰퍼드는 오랫동안 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 나서 깊고 단단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 강아지는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큰 셰퍼드는 그를 막지 않았다. 큰 저먼 셰퍼드는 동상처럼 서서 눈을 앞에 잡고 떨고 있는 강아지에게 고정했다. 강아지는 망설였다. 작은 몸은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꼬리는 배에 단단히 말려 있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고 있었다. 그는 이게를 알지 못했지만 이게가 방금 자신을 구해주었다. 큰 셰퍼드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 깊은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강아지는 그 소리에 움찔하며 귀를 뒤로 젖혔다. 나이 든 개는 한숨을 쉬며 날카로운 눈으로 넓은 들판을 훑었다. 까마귀는 일단 사라졌다. 하지만 태양이 하늘 낮게 기울기 시작했고 그것은 더 많은 위험이 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들개, 떠돌이개, 더 나쁜 것들. 그는 강아지에게 다시 몸을 돌렸다. 내 무리는 어디 있니? 작은 셰퍼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불확실하게 실룩거렸다. 큰 셰퍼드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렇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날카로운 눈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길을 잃었구나. 그렇지? 강아지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든 개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깨달음, 이해였다. 왜냐하면 그도 그 감정을 알았기 때문이다. 큰 셰퍼드는 강아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어렸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렸다. 털은 아직 부드럽고 솜털 같았고 발은 약간 컸으며 다리는 서툴렀다. 마른 털 아래로 갈비뼈가 희미하게 보였다. 한동안 먹지 못했다. 나이 든 개의 턱이 단단히 죄어왔다. 나와 같이 가자. 강아지는 얼어붙었고 작은 다리가 제자리에 굳었다. 큰 셰퍼드는 뒤돌아보며 기다렸다. 2번 묻지 않을 거야. 그는 말했다. 여기 계속 있으면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바람이 그들 주위에 키 큰 풀을 바스락거렸다. 강아지는 그를 믿을지 말지 결정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다른 선택지가 있었겠는가? 그는 혼자였고 먹을 것도 피난처도 없었으며 큰 개가 방금 자신을 구해준 참이었다. 강아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섰다. 큰 셰퍼드는 그를 막지 않았다. 강아지가 마침내 그의 옆에 다다랐을 때 나이 든 개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가까이 붙어. 그는 말했다. 그리고 따라와. 그러고는 다른 말 없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강아지는 얼어붙어 서 있다가 그를 따라 서둘렀다. 여정은 더디었다. 강아지의 다리는 짧고 불안정했으며 따라가기 버거워했다. 큰 개는 속도를 조절하며 이따금씩 뒤돌아보았다.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밤의 소리,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보이지 않는 생명체의 바스락거림이 더 커졌다. 강아지는 가까이 붙어 있었고 작은 발이 흙 위를 사뿐사뿐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큰 셰퍼드가 마침내 속도를 늦췄다. 도착했어. 강아지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고 그가 본 것은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작고 버려진 오두막이 2개의 거대한 나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벽은 세월에 낡았고 문은 경첩에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마른 건초 냄새와 희미한 고기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고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큰 셰퍼드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은 대단치 않았지만 집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담요가 놓여 있었다. 불 옆에는 작고 녹슨 금속 그릇이 있었고 고기 조각과 펴로 채워져 있었다. 강아지는 입구에서 망설였다. 나이 든 개는 뒤돌아보았다. 자, 들어올 거야? 작은 셰퍼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온기가 즉시 그를 감쌌다. 저녁 바람에 털이 여전히 차가웠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불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코가 실룩거렸다. 음식 냄새가 더 강해졌고 배가 아프도록 죄어왔다. 큰 셰퍼드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그릇을 그에게 코로 밀어주었다. 먹어. 그는 말했다. 강아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작고 불안한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을 먹었다. 고기는 마르고 질겼지만 그에게는 지금껏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 큰 셰퍼드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나이 든 개는 한숨을 쉬고 불 옆에 누웠다. 내가 망을 볼게. 그는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천천히 씹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개는 뭔가 달랐다.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남았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있었다. 작은 셰퍼드는 마지막 한 입을 삼키고 불 근처에 몸을 웅크렸다. 그 텅 빈 들판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두렵지 않았다. 불은 부드럽게 타오르며 오두막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온기는 작은 셰퍼드의 털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를 졸음오는 몽롱함 속으로 빠뜨렸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이후 처음으로 그는 춥지 않았다. 작은 발을 앞으로 쭉 뻗어 얼굴에 닿는 온기를 느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득 찬 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피로가 그를 잡아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들 수 없었다. 아직은 작고 검은 눈은 불 근처에 쉬고 있는 큰 셰퍼드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나이 든 개는 가만히 누워 발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귀는 여전히 위험을 듣고 있는 듯 살짝 실룩거렸다. 도착한 이후 거의 말하지 않았다. 작은 셰퍼드의 마음은 질문들로 소용돌이쳤다. 그는 누구일까? 왜 여기 혼자 살까?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해줬을까? 강아지는 살짝 몸을 뒤척이며 목소리를 망설였다. 저를 떠나실 건가요? 큰 셰퍼드의 귀가 쫑긋거렸다. 오랫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는 간단히 말했다. 강아지는 눈을 깜빡였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놀랐다. 작은 가슴 속 무언가가 느슨해졌다. 그는 더 단단히 몸을 웅크렸고 눈은 점점 무거워졌다. 다행이에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그는 깊고 꿈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나무벽의 틈새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작은 셰퍼드는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그러다 오두막의 냄새, 나무, 불, 그리고 나이 든 개의 희미한 사향 냄새가 모든 것을 되살렸다. 그는 하품을 하며 작은 사지를 쭉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큰 셰퍼드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문 옆에 앉아 있었고 넓은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눈은 밖의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아지는 망설이다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몸에 작은 떨림을 보냈다. 나이 든 개는 알아차렸지만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폭풍이 오고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폭풍이 뭐예요? 큰 셰퍼드는 재미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없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무 너머의 하늘이 어두워졌고 공기는 두껍고 무거워졌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강아지의 귀가 그 소리에 실룩거렸다. 무언가가 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큰 셰퍼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하늘을 지켜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질문은 그가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큰 셰퍼드는 마침내 그를 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호박색 눈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다 조용한 한숨과 함께 말했다. 바람. 강아지는 눈을 깜빡였다. 바람? 나이 든 개의 시선이 다시 나무 쪽으로 향했다. 여기서는 이름이 별 의미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불렸지. 강아지의 귀가 쫑긋 섰다. 뭐 하기 전에요? 바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일어나 뻣뻣한 사지를 폈다. 자, 가자. 그는 말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을 찾아야 해. 강아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바람의 어조가 그를 멈추게 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 든 개가 야생으로 나서는 것을 따라 서둘렀다. 바람이 거세졌다. 바람은 나무 사이를 힘들이지 않고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작은 셰퍼드는 뿌리와 울퉁불퉁한 땅에 발이 걸려 따라잡기 힘들어했다. 가까이 붙어 바람이 경고했다. 강아지는 헐떡이며 그의 보폭을 맞추려 했다. 바람이 갑자기 멈춰 섰고 귀가 앞으로 쫑긋 서고 코가 실룩거렸다. 강아지는 그 뒤에서 급히 멈춰서서 심하게 헐떡였다. 바람은 몸을 낮추고 풀 사이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강아지도 그를 따라하려 했다. 아니 시도했다. 작은 사진은 서툴렀고 숨소리는 너무 컸다. 바람이 그에게 빠르게 시선을 던졌다. 조용히. 그는 속삭였다. 강아지는 혀를 깨물며 몸을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토끼였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잎을 뜯고 있었다. 바람의 몸은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사냥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움직임. 단 하나의 치명적인 발걸음이었다. 강아지는 숨을 멈췄다. 바람의 근육이 용수철처럼 움츠러들었고 그리고 그는 공격했다. 순식간에 끝났다. 바람의 턱이 토끼의 목을 꽉 물었고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힘들이지 않았다. 강아지는 경외심에 차서 지켜보았다. 그는 전에 바람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 바람은 토끼를 발치에 내려놓고 강아지에게 몸을 돌렸다. 먹어. 작은 셰퍼드는 망설였다. 전에 한 번 바람의 도움으로 먹은 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바람은 그의 눈에 비친 망설임을 보았다. 언제나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야. 그는 말했다. 네가 먹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가져갈 거야. 강아지는 침을 삼켰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첫 입을 먹었다. 날것에 따뜻한 진짜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해했다. 바람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넌 배우게 될 거야. 강아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러고 싶어요. 바람은 오랫동안 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처음으로 그의 입술이 살짝 휘었다. 희미한 미소의 흔적이었다. 그럴 거야. 나머지 하루는 훈련으로 보냈다. 바람은 그에게 흔적을 쫓는 법,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너무 늦기 전에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쳤다. 작은 셰퍼드는 자주 실패했다. 그의 발은 서툴렀고 본능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다시 시도했다. 바람은 결코 그를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결코 버리지도 않았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쯤 강아지의 다리는 피로로 아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올랐다. 새로운 무언가였다. 그들은 속이 빈 나무로 돌아갔다. 하늘은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아지는 마른 흙 위에 쓰러졌다. 그의 작은 가슴은 깊고 고른 숨으로 오르내렸다. 바람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어두워지는 숲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랫동안 둘 다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강아지가 침묵을 깼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바람의 귀가 쫑긋거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 강아지는 눈을 깜빡였다. 바람은 그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라니. 나이 든 셰퍼드는 한숨을 쉬었고 황금빛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 싸우는 법, 사냥하는 법, 살아남는 법. 그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사라지셨어. 강아지는 침을 삼켰다. 어디로 가셨는데요? 바람의 턱이 단단히 죄어왔다. 상관없어. 작은 셰퍼드는 더 묻고 싶었지만 바람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래서 대신 그는 나무의 온기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바람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길을 잃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그저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저 길 잃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배우고 있었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진정으로 밤은 숲 위로 끝없이 펼쳐졌다. 짙은 파란색과 흩뿌려진 별들의 다묘였다. 공기는 상쾌하고 조용했고 폭풍의 메아리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속이 빈 나무 안에서 작은 셰퍼드는 몸을 뒤척였다. 훈련으로 몸이 쑤셨다. 그의 발은 잠결에 살짝 실룩거렸다. 기억처럼 느껴지는 꿈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깨웠다.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그저 느낌이었다. 공기의 변화였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바람이 사라졌다. 강아지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었다. 그는 황급히 일어섰다. 귀는 쫑긋 섰고 코는 필사적으로 실룩거렸다. 나무 구멍은 비어 있었다. 익숙한 따뜻한 흙과 축축한 나무 껍질 냄새는 남아 있었지만 바람의 냄새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떠났다. 강아지는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낮고 멀리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발이 움직였다. 그는 달렸다. 숲은 이전보다 더 어두웠다. 그림자가 달빛 아래 끝없이 길게 드리워졌다. 강아지는 나무 사이를 재빨리 피하며 달렸다. 다리가 타는 듯이 아팠다. 그는 냄새를 따라갔다. 바람의 냄새를,
덤불 사이를 헤치며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앞, 빈터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람은 둘러싸여 있었다. 들깨떼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6, 어쩌면 7마리였다. 그들의 눈은 굶주림으로 빛났고 몸은 매끈했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은 중앙에 서서 차분했지만 긴장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강아지는 숨을 멈추고 급히 멈춰섰다. 들깨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고 달빛 아래 이빨이 번쩍였다. 떠날 수 있을 때 떠났어야지. 그는 으르렁거렸다. 바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가장 큰 들깨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필요 없어. 여기서 끝내주지. 때가 긴장했고 그리고 그들은 공격했다. 바람은 폭발하듯 움직였다. 그의 턱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첫 번째 공격자의 다리에 파고들었다. 들개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다른 한 마리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바람은 몸을 돌려 강력한 몸으로 땅에 내리쳤다. 하지만 너무 많았다. 한 마리가 그의 등으로 덤벼들었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를 물려고 했다. 처음으로 바람이 흔들렸다. 강아지는 얼어붙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바람은 혼자 이길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작은 셰퍼드의 가슴이 들썩였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끊어졌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했다. 첫 번째 들개는 그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강아지는 옆구리로 돌진하여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작은 이빨이 귀에 꽉 물어뜯었다. 최대한 세게 물었다. 들개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바람의 고개가 그에게 획 돌아갔다. 찰나의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다 바람이 움직였다. 함께 그들은 나란히 싸웠다. 작은 셰퍼드는 물고 피하고 덤벼들며 순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바람은 정확하게 공격했고 경험이 모든 움직임을 이끌었다. 들개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나씩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가 몸을 돌려 밤속으로 도망쳤을 때 끝났다. 빈터는 조용해졌다. 바람은 가만히 서서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털이 곤두섰다. 옆구리에서 얕은 상처 때문에 피가 났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강아지에게 고정되었다. 작은 셰퍼드는 헐떡였고 그의 작은 몸은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바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살짝 밀었다. 보기 드문 존경의 표시였다. 잘했어, 꼬마야. 강아지는 얼떨떨해서 눈을 깜빡였다. 그의 꼬리는 딱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바람은 돌아섰다. 가자. 그는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나란히 걸었다. 비 냄새가 여전히 공중에 남아있었다. 강아지는 다르게 느껴졌다. 약하지도, 길을 잃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었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감탄에 찬 눈으로 바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저 떠돌이 개가 아니라 소속감을 느꼈고 가족이 있는 것 같았고 미래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들 속으로 사라지면서 밤은 조금 덜 어둡게 느껴졌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작은 셰퍼드는 살아남았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힘과 목적, 그리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줄 안내자를 찾았다. 바람이 그를 구했지만 결국 강아지도 바람을 구했다. 야생에서 맺어진 유대감은 신뢰, 용기, 그리고 본능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공유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강한 유대감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찾게 되는 법이니까요.